여러분 혹시 곰팡이 제거 스프레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만 뿌리면 곰팡이가 싹 사라진다고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대부분이 락스 성분이더라고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고 지난 10년 동안 주거 환경과 곰팡이 관리만 연구해온 생활환경 전문가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가정집을 방문했어요.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락스로 곰팡이를 닦으면 처음엔 하얗게 변해서 깨끗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표면만 탈색된 거예요. 곰팡이 뿌리는 여전히 벽 안쪽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또 까맣게 올라오는 거죠. 게다가 락스 냄새 정말 독하잖아요. 청소하고 나면 눈물 나고 목 따갑고 머리 아픈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좁은 공간에서 쓰시면 기관지가 정말 많이 자극받아요. 환기를 해도 냄새가 한참 남아 있고요. 제 어머니도 그랬어요. 평생 락스로 청소하시다가 나이 드시니까 기침이 심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죠. 식초와 베이킹소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락스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우리 몸에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필요한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식초 한 병과 베이킹소다 한 통이면 됩니다. 이 방법 쓰신 분들 중에 효과 없다고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눈도 안 따갑고 곰팡이는 깨끗하게 사라지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달에 70세 김은자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정말 지쳐 계시더라고요. 화장실 타일 사이에 곰팡이가 자꾸 생긴다면서요. 매주 락스로 닦으시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또 까맣게 올라온대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눈이 너무 따갑고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손자가 놀러오는 주말엔 미리 청소를 해둬야 하는데 락스 냄새가 심해서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소연하셨죠. 이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김은자님한테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했어요. 식초 한 컵하고 베이킹소다 2스푼만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곰팡이 부위에 바르고 5분만 기다렸다가 닦아내면 된다고요. 별거 아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김은자님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어요. 어젯밤에 해봤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곰팡이가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동안 뭘 한 건가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락스만 고집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았다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김은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자가 와서 화장실 보고 할머니 청소 잘했네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던지. 무엇보다 숨쉬기 편하다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곰팡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락스로 청소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청소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으세요. 마지막 부분에 나올 재발 방지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단 하나의 습관 변화가 여러분 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집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곰팡이를 키우는 위험한 습관들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곰팡이만 보면 무조건 락스부터 찾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당연하죠. 광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락스는 겉만 하얗게 만들 뿐이에요. 곰팡이 뿌리는 벽 속 깊숙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창문 닫힌 화장실에서 락스 쓰고 30분 뒤에 공기를 측정했더니 호흡기에 해로운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대요. 환기를 해도 한참 남아있었고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72세 박미정님 경우를 보세요. 이분은 화장실 곰팡이를 일주일에 2번씩 락스로 닦으셨어요. 깨끗해지는 것 같았는데 사흘만 지나면 또 생기더래요. 그래서 더 자주 닦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아셨대요.
약 먹어도 안 낫고 기침이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되셔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알고 보니 기관지가 약해져 있었대요. 락스 성분 때문에 자극을 받은 거였죠. 그때부터 락스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곰팡이 제거하고 나면 꼭 세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 환기를 충분히 하세요. 최소 30분은 창문 열어두셔야 해요. 둘째, 물로 여러 번 닦아내세요. 락스 성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셋째,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 남으면 곰팡이 다시 생겨요. 특히 조심하실 게 있어요. 락스는 절대로 다른 세제랑 섞으면 안 됩니다. 락스하고 산성세제 섞으면 염소가스 나와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락스 쓸 때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운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습도 관리예요. 곰팡이는 습한 곳을 정말 좋아합니다. 습도가 60%만 넘어가도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여러 가정집을 조사했는데 습도를 55% 아래로 유지한 집은 곰팡이가 80%나 덜 생겼대요. 68세 김정호님은 겨울에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셨어요. 밖이 춥고 건조돼 놓을 곳도 마땅치 않으니까 거실에 빨래를 쫙 널어 놓으셨죠. 처음엔 별 생각 없으셨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벽에 까만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먼지인 줄 알고 닦으셨대요. 그런데 닦아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곰팡이였어요. 빨래 말리면서 나온 수증기 때문에 습도가 70% 넘게 올라갔던 거죠. 한 달 만에 벽 한쪽이 손바닥만 한 곰팡이로 뒤덮였대요. 습도계 하나 사서 거실에 두세요. 요즘은 10,000원도 안 하는 것들 많아요. 습도가 50% 넘어가면 바로 환기하거나 제습기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를 벽에 딱 붙여놓지 마세요. 최소한 5cm는 띄워야 해요. 공기가 안 통하면 그 사이에서 곰팡이 자라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 댁 습도는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환기 부족입니다. 환기 안 하면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녀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서울시 환경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환기를 하루 3번 이상 하는 집하고 안 하는 집을 6개월간 비교했더니 환기하는 집은 곰팡이 재발률이 절반도 안 됐대요. 75세 이현숙님 얘기 들어보세요. 이분은 겨울에 정말 환기를 안 하셨어요. 춥잖아요. 난방비도 아까우시고요. 그래서 창문을 꽁꽁 닫아두고 사셨대요. 한겨울 내내 그렇게 지내셨죠. 봄 되니까 벽지가 이상한 거예요. 구석구석 까맣게 변해 있더래요. 특히 가구 뒤쪽이 심했대요. 벽지를 들춰보니까 벽지 안쪽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었어요. 결국 벽지를 다 뜯어내고 새로 발라야 했습니다. 큰돈 들어갔죠. 환기는 하루에 3번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딱 10분씩이면 충분해요. 춥다고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샤워하고 나서는 반드시 화장실 문 열어두시고요. 수증기 빠져나갈 시간 줘야 해요. 환기팬도 신경 쓰세요. 먼지 쌓이면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겨울철엔 환기 거의 안 하시나요? 추운 건 잠깐이지만 곰팡이는 한 번 생기면 오래갑니다. 네 번째는 젖은 청소도구예요. 수세미랑 행주 이런 거 말이에요. 젖은 상태로 두면 곰팡이가 거기서 자라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세탁한 행주를 젖은 채로 두면 3시간 만에 곰팡이 포자가 증식하기 시작한대요.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70세 윤정자님은 싱크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대요. 배수구인가 싶어서 배수구 청소를 열심히 하셨어요. 파이프 청소도 하고 베이킹소다도 넣어보고 별걸 다 했는데 냄새가 안 없어지더래요. 하루는 싱크대 밑 서랍을 열어봤대요. 거기 행주 몇 장이 젖은 채로 구겨져 있었어요. 행주를 꺼내보니까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행주에 곰팡이가 가득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매일 설거지할 때 썼으니 얼마나 불결했겠어요. 행주는 쓰고 나면 바로 식초물에 담가두세요. 식초랑 물을 1대3 정도 섞어서 10분 담갔다가 헹궈서 말리면 돼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반쯤 마른 상태로 서랍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햇볕에 말리면 더 좋고요. 행주에서 시큼한 냄새 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곰팡이 냄새예요. 마지막 5번째는 틈새 관리예요. 벽지 모서리나 화장실 실리콘 같은 곳 말이에요. 틈새 곰팡이는 표면만 닦아서는 절대 안 없어져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험했는데 실리콘 틈에 생긴 곰팡이를 표면만 닦으면 3일 안에 다시 올라온대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거든요.
73세 강정부님은 화장실 실리콘이 까맣게 변했는데 물때인 줄 아셨대요. 그래서 그냥 뒀죠. 보기 싫긴 한데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번지는 거예요. 나중엔 실리콘 전체가 새까맣게 변했어요. 청소업체 불러서 보여줬더니 실리콘을 다시 해야 한대요. 곰팡이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닦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실리콘 다 뜯어내고 새로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대요. 미리미리 관리했으면 간단했을 텐데요. 틈새는 식초랑 베이킹소다 섞은 걸로 닦으세요. 식초 한 컵에 베이킹소다 2큰술 넣어서 섞은 다음에 틈에 발라주세요. 5분 기다렸다가 칫솔로 문지르면 됩니다. 벽지는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벽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여러 번 하세요. 칫벽 모서리 한번 보세요. 혹시 까만 줄 생긴 곳 없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이 곰팡이를 키웁니다. 락스 남용하고 습도 관리 안 하고 환기 안 하고 젖은 도구 방치하고 틈새 신경 안 쓰고 이것만 고쳐도 곰팡이 문제 대부분 해결돼요. 이제 락스 없이도 곰팡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 2가지가 효과적인지 설명드릴게요. 식초 안에 들어있는 초산 성분 있잖아요. 이게 곰팡이 세포벽을 녹입니다.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 식초를 만나면 거품이 막 생기죠. 이 거품이 타일 틈이나 실리콘 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곰팡이를 물리적으로 밀어냅니다. 2가지가 만나면 화학작용과 물리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락스는 표면만 표백하지만 이건 뿌리까지 제거해요. 게다가 냄새도 안 나고 몸에도 안전하고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금속 제품이나 대리석, 천연석 같은 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산성이라서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타일이나 실리콘 벽지처럼 코팅된 곳에만 쓰세요. 그리고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환기는 꼭 하시고요. 장갑도 끼세요. 손 거칠어질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까요? 집에 있는 큰 그릇 하나 준비하세요. 거기다 식초를 1컵 붓습니다. 일반 식초면 돼요. 비싼 거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베이킹소다를 2큰술 넣는데 천천히 넣으세요. 한 번에 확 부으면 거품이 넘칠 수 있어요.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슈슈슈 하면서 거품 나죠. 신기하죠? 거품이 좀 잦아들 때까지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거품이 너무 심할 때 쓰면 액체 자체가 적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5분 지나면 거품이 어느 정도 가라앉습니다. 이제 곰팡이 있는 데다 발라주세요. 칫솔이나 솔을 이용하면 편해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바르고 나서 또 5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초산이 곰팡이를 분해하고 거품이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타일이나 벽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문지르세요. 곰팡이가 떨어져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물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여러 번 닦아주세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완전히 말려주세요. 화장실 같은 데는 환기팬 틀어놓고 문 열어두시면 금방 마릅니다. 벽지나 실리콘은 좀 조심하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마시고 소량씩 여러 번 하세요. 벽지가 젖으면 벗겨질 수 있거든요. 조금 바르고 문질러서 닦고 말리고 다시 조금 바르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안전해요. 67세 최영희 님이 이 방법 쓰셨는데요. 화장실 벽지에 곰팡이가 생겨서 처음엔 망설이셨대요. 벽지 상할까봐요. 그런데 조금씩 3번 반복했더니 벽지는 멀쩡한데 곰팡이만 싹 사라졌대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락스 대신 이렇게 천연 재료로 청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시면 다시는 락스 안 찾으실 거예요. 효과도 좋고 안전하고 냄새도 안 나니까요. 곰팡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안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곰팡이가 다시 안 생기게 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습도 관리, 환기, 정기, 점검 이 3가지예요. 이것만 하셔도 재발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도 관리부터 볼까요? 습도는 항상 5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습도계를 거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수시로 확인하다가 60% 넘어가면 바로 조치하세요. 제습기 틀거나 환기하시면 됩니다. 빨래 실내에서 말리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빨래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가능하면 베란다나 화장실처럼 환기 잘 되는 곳에서 말리시고요. 거실에서 말려야 하시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꼭 함께 쓰세요.
그냥 두시면 습도가 70, 80까지 올라가요. 두 번째 환기예요. 하루 3번 10분씩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겨울에 춥다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잠깐 추운 거 참으세요. 그게 여러분 건강 지키는 길입니다. 샤워하고 나서는 화장실 문 열어두시고요. 수증기 빠져나가야 해요. 문 닫아놓으면 천장이며 벽이며 다 젖어서 곰팡이 천국됩니다. 환기팬도 신경 써주세요. 먼지 쌓이면 돌아가는 것 같아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로 먼지 빨아내거나 젖은 휴지로 닦아주세요. 69세 한영자님은 환기팬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청소하셨대요. 청소하고 나니까 화장실 습기가 훨씬 빨리 빠지더래요. 세 번째 정기 점검이에요. 주말에 한 번 집안을 쭉 돌면서 확인하세요. 화장실 모서리, 싱크대 및 옷장 뒤쪽 창틀 이런 곳들 살펴보세요. 까만 점 보이면 바로 식초 베이킹소다로 닦아내시면 돼요. 작을 때 처리하면 5분이면 끝나요. 근데 크게 번지면 1시간 걸려도 모자라요. 미리미리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점검하실 때 가구 위치도 확인하세요. 벽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가구랑 벽 사이는 최소 5cm 이상 띄워야 해요. 공기가 통해야 곰팡이가 안 생겨요.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벽에 딱 붙여놓지 마세요. 특히 겨울철엔 벽이 차갑잖아요. 거기다 침대 붙여놓으면 결로 생겨서 곰팡이 자라기 딱 좋아요. 실내에서 빨래 말리실 때는 제습기랑 선풍기 함께 쓰시라고 했죠. 빨래 마르면서 나오는 수증기 양이 정말 많아요. 그냥 두시면 습도가 확 올라가요. 겨울철엔 더 심해요. 창문 닫고 난방하니까 금방 70% 넘어가요. 신문지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습한 곳에 신문지 구겨서 두면 습기 흡수해줍니다. 옷장 안이나 신발장에 넣어두세요. 숯도 천연 제습 효과 있어서 좋고요. 71세 정미숙님은 옷장에 신문지 몇 장 깔아놨더니 옷에서 나던 눅눅한 냄새가 없어졌대요. 청소 도구 관리도 중요해요. 수세미, 행주, 걸레 이런 거 주 1회는 식초물에 담가야 해요. 식초랑 물 1대3으로 섞어서 거기다 10분 담갔다가 헹궈서 완전히 말리세요. 햇볕에 말리면 더 좋아요. 살균 효과도 있고요. 화장실 환기팬 필터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해주세요. 먼지 쌓이면 공기순환이 안 돼요. 청소기로 먼지 빨아내거나 젖은 휴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관리가 곰팡이 막아줘요. 계절별로도 관리법이 조금씩 달라요. 여름 장마철엔 습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습기 틀고 환기 자주 하셔야 해요. 겨울철엔 결로 조심하셔야 하고요. 창문 주변 자주 확인하세요. 물방울 맺히면 바로 닦아내야 해요. 봄, 가을엔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 꺼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공기청정기 틀고 환기하시면 됩니다. 환기 안 하면 실내 공기가 더 나빠져요. 미세먼지보다 곰팡이 포자가 더 해로울 수 있어요. 장마철에는 식초 스프레이 만들어 두시면 편해요. 스프레이통에 식초랑 물을 1대1로 섞어서 넣어두세요. 곰팡이 잘 생기는 곳에 하루 한 번씩 뿌려주시면 예방 효과 있어요. 냄새 싫으시면 레몬 조각 몇 개 넣으시면 상큼해져요. 74세 조명희님은 장마철마다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작년부터 식초 스프레이를 매일 아침 화장실에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올해 장마철엔 곰팡이가 하나도 안 생기더래요. 예방이 확실히 효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란다나 신발장처럼 공기 안 통하는 곳도 신경 쓰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문 열어서 환기해 주시고요. 신발도 자주 꺼내서 햇볕 쬐어주세요. 신발장 안에 신문지나 제습제 넣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곰팡이 재발을 거의 막을 수 있어요. 제거보다 예방이 훨씬 쉽습니다.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하게 돼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화장실부터 하시면 효과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장실이 보통 제일 습하고 곰팡이 잘 생기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락스는 강해 보이지만 우리 몸엔 독입니다. 표면만 하얗게 탈색시킬 뿐이에요. 곰팡이 뿌리는 벽 속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오는 거죠. 게다가 냄새 때문에 눈물 나고 목 따갑고 기침 나고 머리 아프죠. 환기 안 되는 곳에서 쓰시면 기관지가 정말 망가져요. 매번 락스로 닦는데도 곰팡이가 계속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당연합니다. 락스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건강만 해치는 거예요. 반대로 식초하고 베이킹소다는 약해 보이지만 곰팡이한테는 훨씬 강력한 무기예요. 식초의 초산이 곰팡이 세포벽을 녹이고 베이킹소다 거품이 깊은 틈까지 파고들어서 뿌리째 제거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 눈도 안 따갑고 기침도 안 나고 몸에도 안전해요. 잘못된 상식으로 락스만 고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칩니다. 눈 따갑고 기침 나고 기관지 상하고 그래도 곰팡이는 자꾸 재발해요.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천연재료 쓰시면 집을 지켜줘요. 곰팡이도 사라지고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일석삼조입니다. 곰팡이를 키우는 5가지 위험 요소 기억하시죠? 첫째 락스 남용, 둘째 습도 60% 이상 방치, 셋째 환기 부족, 넷째 젖은 청소도구 그냥 두기, 다섯째 벽지 실리콘 틈새 신경 안 쓰기. 이것만 조심해도 곰팡이 문제 거의 다 해결됩니다. 식초 베이킹소다 사용법도 간단하죠. 식초 1컵, 베이킹소다 2큰술 섞어서 5분 기다리기. 곰팡이 부위에 바르고 또 5분 기다리기. 부드럽게 문질러서 물로 닦아내고 완전히 말리기. 이게 전부예요. 정말 쉽죠? 재발 방지하는 3가지 핵심 기억하세요. 습도 50% 이하로 유지하기, 하루 3번 10분씩 환기하기, 주 1회 집안 구석구석 점검하기. 이것만 습관으로 만드시면 곰팡이랑 영원히 작별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식초 1병, 베이킹소다 1통 꺼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락스 냄새 없는 깨끗한 집 만들 수 있어요. 화장실부터 시작하세요. 타일 사이 곰팡이 있으시죠?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화장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곰팡이가 싹 사라져 있을 테니까요. 냄새도 안 나고 눈도 안 따가운데 효과는 락스보다 훨씬 좋아요. 한번 해보시면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후회하실 거예요. 습도계도 장만하세요. 10,000원도 안 해요. 거실 한쪽에 두시고 수시로 보세요. 60 넘어가면 바로 창문 열거나 제습기 트세요. 환기도 오늘부터 하루 3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딱 10분씩만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하게 돼요. 주말마다 집안 점검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석구석 살펴보시다가 곰팡이 보이면 바로 닦으세요. 작을 때 처리하는 게 가장 쉬워요. 커지면 힘들어지거든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방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마철 결로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를 막는 환기 루틴을 알려드릴까요? 결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아파트 북향집은 겨울철 결로가 심해서 창틀이며 벽이며 곰팡이가 잘 생겨요. 창문에 물방울 맺히는 거 보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닦아내야 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확실한 해결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댓글에 우리 집 곰팡이 박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해요.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